오늘 지금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캘린에 계시는 우리 금사장님, 라이브 맞죠? 이게 라이브입니다. 좀 질문 하실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 한 분은 전화도 가능하니까요. 전화 저한테 주시면 제가 스피커폰으로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와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 즉 탈중앙금융, 즉 분산금융이죠. 자, 지금 나와 있는 거래소 코인들은 탈중앙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파이는 Centralized Finance. 자, 그렇다면은 탈중앙금융과 Centralized Finance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어때요? Centralized Finance, 즉 중앙금융의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기존금융은 뭘까요? 기존금융은 탈중앙금융 거래소 코인이에요. 중앙금융 원인데, 그렇다면 기존금융은 뭘까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은 탈중앙화 플러스 중앙화죠. 중앙화금융은 이거는 단일화폐라는 걸 의미하는 것 자체가 단일화폐라고 보십니다. 예, CEFI죠. 예, 맞습니다. 그는 아직 사실 나와 있지 않은 게 있는데 저는 벌써 3년 전부터 세파이를 제가 쓰고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원이기 때문에요. 자, 그 말은 이거는 엄청난 의미를 숨기고 있죠, 사실은.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번에 퍼블릭 블록체인이 연결됐기 때문에, ERC20이라는 이더리움 규칙에 의한 같은 이더리움 그룹의 코인에 모두 가서는, 블록체인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작년에 나온 백서 2022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퍼블릭 네트워크 연결. 그 말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결국은 세파의 주인공으로서 디파이를 거느린다는 거죠. 즉, 통치한다는 룰이라는 개념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회사의 비공식적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죠. 그들 모두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표현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파이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거래소 코인들 살려면 원으로 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해석한다면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현재 금융은 모두 은행에서 정부가 금융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죠, 금융은. 원래 금융을 소개하는 것도, 판매하는 것도 힘듭니다. 즉, 이게 바로 원이 바로 교육상품을 통해서 네트워크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허가는, 기존 금융은 허가죠. 거래소 코인은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엔 좀 까다로워서 허가는 아니지만, 신고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때요? 허가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2024년 6월 14일, 15일 날, 우리, 온에코시스템 컨퍼런스, 디벨로퍼 개발회의에서 CEO가 한 얘기로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라이선스 받았다는 자체가 허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화된 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 자체가 있다는 자체가. 거래소 코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사라질까요? 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저는 사라지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는 음량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양은 바로 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단일화폐이기 때문에. 그럼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음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은 음량이 같이 있는 건 항상 빛과 어둠이 있어야 되죠. 우주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비율이 문제죠. 그죠? 비트코인은 지하금융에서 필요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원이 나오면 이 거래소 코인들이 다 많이 사라질 거예요. 비트코인 사라지지 않죠. 저는 비트코인 만든 세력과 원 만든 세력이 같다고 봅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왜? 전 세계 프로토콜은 딱 두 가지인데, 세상의 모든 프로토콜은, 정보의 프로토콜과 같이 가는 프로토콜인데, 정보 프로토콜도 바로 모든 게 이더리움인데, 왜? 스마트 컨트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원도 바로 이더리움 만들었는데 1.01 때도 이더리움이 만들었고 2.0도 이더리움 만들었죠. 즉 POA 블록체인. 이거는
오브 어소리티, 권위증명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권위증명 자체 방식은 국가나 대기업에서밖에 찾냐, 즉 중앙화된 블록체인이란 말이에요. 극단적인 중앙화죠. 왜? 검증을 두세 명밖에 안 하니까. 두세 단위만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이번에 퍼블릭으로 바뀌었다. 중앙화 블록체인 기반의 퍼블릭 했던 자체가 결국은 세상을 나가려는 바로 신호라는 거죠. 자, 이 규칙도 마찬가지 폴리곤 자체도 이더리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프로토콜은 결국 하나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자, 그거는 메인넷과 토큰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세상은, 자, 코인과 토큰이 있는데, 이거는, 자, 사실은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요. 지엽적으로 나온다면, 자, 조그맣게 본다면 분리가 되고, 크게 본다면 코인과 토큰은 같습니다. 자, 이건 메인넷의 개념은 즉, 땅에 지은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이 메인넷이고, 그 위에 지은 집이 바로 토큰이죠, 원래는. 자, 근본 쪼갠다면은. 자, 그래서 용도별로 본다면 사실은 ERC20의 그룹에 속한 이더리움이 지은 집이 바로 폴리곤이고, 자, 폴리곤 시스템에 위에 지은 집이 바로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은 가장 근본적인, 즉, 모두가 스마트 컨택트, 초연결되는 이 시스템. 자, 그러니까 이건 이더리움 20이죠. 정확히 2.0이 아니고. 2.0은 이더리움의 버전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더리움의 버전은 작업증명 방식에서 좀 어려운데, 이번에 지분증명 방식이 바뀌었죠. 근데 이것은 온코인 2.0, 2.0의 버전 2는, 온의 2.0, 버전 2는 폴리곤인데, 이거는 개선된 지분증명이죠. 즉, 영지식 기술작에서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는 이더리움이에요. 그런데 위에는 폴리곤으로 지어서 2층 구조가 돼서 우리가 블록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블록이 생성되는데, 이 생성된, 자, 블록을 계산하는데 그 해시값을, 자, 거기서 계산해서 결과값만 이더리움에 저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다. 그죠? 자, 우리는 퍼블릭에서 보안성이 완전히, 자, 거래에서 하시던 이 보안성, 이건 완벽해지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 65,000 TPS. 초당 65,000건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카드가 보통 3만에서 5만 TPS 거래 초당. 그렇다면, 근데 이거는 ERC, 자, 폴리곤 블록체인 쓰면서 속도는 계속 빨라질 거라는 거죠. 예. 올해 2014년 2월 18일 날, 자, 우리 20일 날, 우리 베트남 컨퍼런스에서, 베트남 행사 엑스포에서 발표한다면 약 8가지 방식의 속도를 더 늘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했거든요. 그런 이더리움 자체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도가 앞으로 엄청나게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이자 암호화폐입니다. 마커스 사장님. 오늘 어떻게 봐야 하나요? 디지털 화폐, 오늘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인데 암호화폐죠. 예. 이거는 암호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자, 이 해시라는, 자,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즉, 블록이 생성되는 자체가, 그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원래 이 암호학 자체는 사실 고대부터 시작된 거죠. 고대 비잔 장군의 문제에서 시작된 거죠. 자, 적으로부터 궁이 침략돼서 궁이 포위됐는데, 적에게. 이 장군 메인 부대는, 이 비잔틴 장군은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근데 이 장군은, 자, 10명의 부하가 있는데 10명이 누가 간첩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궁성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동시에 보내줄까? 간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생긴 게 암호화기 시작입니다. 이게 현대 수학적으로 이제 기술이 나와서 마침내 이 암호화기 극점이 이뤄서 이 나카모 사토시의 이 비트코인이 나온 거죠. 그래서 디지털 암호화폐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암호화폐. 자, 전에는 암호화폐 나오다가 요즘에는 가상자산 나오다가 이제는 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구분이 된 거죠. 그 중에 우리는 디지털 화폐죠. 자, 이거는 각 기관마다, 이거는 암호화폐 분류체계에 따라 틀리죠. 이번에, 자, 우리가 올해 5월달에 완전히 통과된 이 미카페 비하면 이거는 뭐예요?
또 틀리죠. 약간은 녹색 분류책에 의하면은. 자, 거기에 분류법에 의하면 우리는 디지털, 자, 디지털 화폐죠. 우리는 그죠? 디지털 화폐죠. 자,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화폐는 자, 금융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금융기관 또는 은행. 그 자체는 뭐예요? 원 에코시스템 자체가 이미 금융기관을 신고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자, 거기서 핵심은 바로 우리는 100% 담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핵심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그 분류체계는 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IFRS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디지털 자산도 사실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암호 자산도 가상자산도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는 사실은 자 정부 입장도 또 틀리죠. 정부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은 자, 세금은 받고 싶고 인정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특검법이 이제 실효되고 앞으로 새로운 이 암호자산에 관한 법이 실현되면은 이게 법화가 되는 기준도 나올 것이고 그건 IFR에서 기준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법인도 완전히 회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회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전 세계 원 에코시스템 백서, 즉 원에 대한 백서만이 그 기준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원이 법화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법인은 바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돼 있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제출해야 되고 자 법인 등기부등본에 주주명부가 있기 때문에 10%가 넘는 주주는 다시 KYC라는 개인 신분 증명을 또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또 회사를 또 갖고 있으면 그 회사조차도 KYB를 해서 완벽한 규제를 한다는 즉 자금세탁, 돈의 모든 경로를 밝혀라. 그게 자금세탁법의 핵심인 KYCC와 Know Your Customer 모든 경로를 밝혀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 특검법의 트래블룰 이 핵심에 똑같이 정확히 부합한 개념이죠. 그게 원에 나와 있던 자체가 원이 위대한 화폐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부심 그 자체만 갖고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게 바로 KYCC는 곧 Enhanced Due Diligence, 즉 강화된 실사다. 자, 그런 법 규정이 있다는 자체가 세계 어디도 없는 규정이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실현되고 있다는 거, 원은 그게 나와 있다는 게 백서 자체가. 그래서 자부심을 엄청나게 가져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국은 원이 단일화폐 될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KYC가 돼 있죠. 근데 거리소 코인들은 다 거리소수 KYC라는 거고, 근본적으로. 거리소 신고를 하고 KYC가 실제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KYC가. 왜? P2P가 KYC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자, 거래소 코인의 KYC는 틀려요. 원화 KYC. 원은 뭘로 가 있습니다. 원은 이중 KYC죠. 우리는. 그래서 요금과 초본 있잖아요. 유일하게. 딴 데는 이 단일 금융시장에서 미래 단일 금융시장에서 전부 노후역 커스터머죠. 이게 기존 금융의 커스터머 듀 딜리전스, 즉 고객 실사제도. 은행 가서 통장 만들 때 뭘로 신고를 합니까? 신분증이거든요.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 신고를 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거기서 가서 KYC를 여권과 들고 사진 찍는 거 이걸로 하거든요. 근데 오늘 뭘로 가 있어요? 지금 KYC를 여권과 초본을 하고 있죠. 자, 그게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신분증명과 주거증명.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규정이죠. 즉 강화된 KYC라고 보겠습니다. 그게 EDD 핵심이죠. 근데 법인도 있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개인과 회사로 바로 국가의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는 그 부분이죠. 작년에 누가 말했습니까? 그 말을 바로 우리 크리스틴 나갈 총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게오리베 총재, 월뱅크 총재가 그 얘기도 했고, 그죠? 자, 거기에 부합된 완벽한 돈이 바로 화폐가 바로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또 포괄적으로 깊게 멀리 보면은 원이 완전히 보이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을 뿐이죠. 마치 우주의 질서가 숨겨진 질서처럼. 그래서 하늘의 질서도 숨겨져 있고 땅의 질서도 숨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원이라는 것이 공부 안 하면 절대 알지 못해요. 즉 금융을 공부해야지 이게 보입니다. 그게 어렵지만 조금씩 따라오다 공부하시면은
보충 공부도 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지금까지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백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